설 명절 이후에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신고가 기대감 있는 그런 종목들, 업종들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네, 생존 주식 홍의진입니다. 자,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? 투자자분들 일단 설 명절 보내고 여러분들 제가 이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증시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죠. 물론 이제 지난주 우리가 설 명절 전에도 지수가 조금은 이제 개선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. 뉴욕 증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, 그 다음에 국내 증시가 최근에 좀 부진하다가 1월 중순까지죠. 2월 초부터 이제 그 흐름을 코스닥도 조금씩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, 과연 지수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, 이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, 확실한 거는 미국이 살아있으니까 국내 증시도 빠르게 뒤따라가고 급등주가 하나둘씩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녹화를 하는 날, 이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사실상 그동안에 제가 숨겨놨던 종목들이 오늘 이 방송에서 조금, 그러니까 종목들을 방송에서 좀 공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하나둘씩 좀 움직입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라도 늦진 않았다라고 조금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 하나둘씩 좀 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어떤 설명도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결국 뭐냐? 설 명절 이후에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신고가 기대감 있는 그런 종목들, 업종들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먼저 여러분들 지수 흐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까요? 자, 일단 차트 흐름 간단하게 조금 보시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냐면 2650짜리,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2650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의 흐름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. 근데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라서 S&P 500 같은 경우는 5,000포인트가 또 이제 새롭게 돌파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, 나스닥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죠.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신고가의 흐름은 아니라서 나스닥도 한 번은 고점 자리를 좀 벗겨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놓여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미국에서도 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요. 국내 증시에서도 올라가는 주식들이 계속 올라갑니다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얻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국내 증시로 잠깐 좀 다시 돌아와 볼게요. 근데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박스권이죠. 그러니까 누구는 신고가인데 누구는 아직 박스 돌파도 안 돼 있어요. 일본도 신고가 위치, 대만도 고점은 넘어갔죠. 근데 최근에 중국이나 아니면 홍콩 증시가 워낙 좀 부진한데 우리나라 증시도 그와 연동되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와 연동됐다라는 건 상당히 조금 뼈 아프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 둘씩 조금씩은 뉴욕 증시의 흐름과 좀 맞춰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빠르게 뭔가 전략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놓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다.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지금 코스피 차트를 간단하게 잠깐 좀 다시 볼게요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박스권의 흐름이 결국 돌파된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1년 반 동안에 여러분들 저항을 뚫어낸다는 얘기죠. 그럼 이 얘기는 뭐냐? 1년 반 동안에 박스를 뚫어낸다는 얘기는 우리가 최소한 얼마? 짧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큰 파동이 지금은 조금 흐름이 바뀌고 있다.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주도주의 흐름을 보일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는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겠죠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무조건 분석을 좀 잘 해 놓으셔야 되고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. 왜? 돌파가 되기 전. 물론 이 방송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돌파가 된 다음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발빠르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좀 참고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업종, 종목 뭐가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HBM 관련주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HBM 관련주가 지금 사실상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대장이잖아요.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넘어갔어요. 물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탄력적인 모습은 아니에요.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신고가가 나니까 한미반도체 상한가 들어갔죠.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HPSP라고 하는 종목이 20%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.
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또 TSE 같은 종목도 오늘 20% 이상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HBM과 연관이 있는 여러분들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노출된 종목들 있잖아요. 뭐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종목들이 있어요. 숨어있는 종목들에 우리가 좀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뭐 세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노광이라든지 공정 이야기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식각이라든지 아니면 CMP 연마라든지 첨단을 만드는데 이 공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TSE 같은 경우도 차트를 간단하게 조금 볼게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신고가 가능성이 여러분들 당연히 높다라고 보거든요. 근데 얘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? 그동안의 움직임이 부진했죠. 이만큼 보시면. 근데 요즘에는 주가가 땡겨질 때 어떻게 한 번에 한 번 급등하면서 시세가 분출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. 그죠? 근데 이 큰 박스가 아직까지 못 넘었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큰 박스가 얘는 다시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기업인데 프로브 카드에 대한 기술력, 그 다음에 어떤 HBM 쪽으로 납품될 가능성, 그러니까 내 HBM과 좀 연관 있게 움직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국내 프로브 카드 1위 업체가 TSE죠. 그래서 TSE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당연히 저는 좀 필요하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가장 큰 카테고리는 당연히 HBM. 근데 이제 HBM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추상적으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HBM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는 당연히 제가 지금 진행하는 생존 단타나 이럴 때 방송에서 중간중간에 안내를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참여하셔서 그 내용들을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HBM 다음에는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전력 인프라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지는 하지만 최근에는 뭐 대한전선이나 아니면 일진전기 같은 이런 어떤 중견 사이즈의 종목들도 바닥권이나 중간 사이즈에서 좀 반등을 보이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폴더블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. 일단 지금 제가 가장 요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. 결국에는 박스권인데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파이nem텍 같은 폴더블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돋보이거든요.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박스권을 그리는데 박스권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물을 흡수했다는 얘기죠. 근데 이제 52주 신고가라든지 역사적인 신고가에 대한 종목이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인데 폴더블은 애플이 이번에 폴더블 시장 진출을 할 가능성이 조금 생기면서 그래서 2026년이나 2027년도에 애플 아이폰이 폴더블 폰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샘플을 좀 공급한 걸로 좀 파악이 좀 되고 있어요.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기대감 요인이 하나 생겼다라는 거죠.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좀 좋고 파이nem텍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신고가 자리는 아직 돌파가 안 됐지만 바닥권에서 뭐가 만들어져요. 박스권의 흐름이 역시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. 다만 이제 실적이 좋다라는 건 아직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애플이 진출한다라는 건 기대감이 하나 좀 만들어질 수 있겠죠. 얼마 전에 비전 프로 관련주들이 애플이 비전 프로 출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던 걸 감안해 보시면 이 부분도 뉴스플로어를 물론 확인해야겠지만 신고가 기대감이 높은 그런 섹터로 우리가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이브리드 관련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이브리드 관련주라는 건 결국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자동차, 현대차 그룹주가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빅3에 등극을 했습니다. 1위가 도요다고요. 2위가 폭스바겐 그룹, 그 다음에 3위가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입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차를 많이 판매하는 게 현대차 그룹인데 실적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7조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. 근데 현대, 기아의 시가총액을 합쳐보니까 100조가 좀 간 넘죠. 아직까지도 자동차는 저평가를 보이고 있다. 근데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전기차의 성장성이 최근에는 조금 둔화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분야가 하이브리드죠.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도 괜찮고 그다음에 차 가격도 전기차보다 좀 저렴하고 완성도도 높고 그다음에 전기차 인프라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 상당히 쓰임새가 전기차보다는 조금 편리하다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하이브리드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
어디에 주목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이 가장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뭐 세방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코리아 FT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사실상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. 다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조금 따라 붙어야 되냐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꼭대기가 어딘지 여러분들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.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히려 매수세가 세고 재료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갈 수 있다. 그 다음에 오랫동안 만들어진 저항을 돌파한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므로 지금 코리아 FT는 2021년 고점을 넘어갔어요. 그죠? 보시면. 그러면 3년, 2년 만들어졌던 박스권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새로운 시대가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. 세방전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한 2년 정도 만들어진 박스권 상단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요 중기적인 1년 박스권이 좀 넘어간 이 시점에서 새로운 자리까지도 넘어가게 되면은 저는 뭐 10만 원 이상까지도 자리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좀 조정이 나오면 더 좋긴 하겠지만 여전히 신고가 기대감이 있는 섹터는 이 하이브리드 관련주 쪽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실적이면 실적, 재료면 재료, 그다음에 어떤 탄력이면 탄력 갖춰진 부분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좀 종합을 해보면 HBM 관련주는 숨은 종목들도 아직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라. 그러면 자세한 거는 물론 제가 지금 뭐 생존단타라든지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어떤 생존 주식에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HBM 관련주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전력 인프라 쪽, 그다음에 폴더블 쪽,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관련주 쪽 여기에 좀 주목을 하신다고 하면 시장보다는 확실하게 조금 더 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. 그다음에 그 업종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업종들이 아닌가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개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시장 분석하고 계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시장보다 더 좋은 수익을 얻어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. 그런 어떤 전략들은 제가 생존단타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거든요.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 개인 유튜브에서는 금요일 아침 8시에서 10시까지 생존단타 역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갖고 실전 투자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의진이었습니다.